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가격 하락, 그리고 급증하는 법원 경매 물건들. 특히 지방시장은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유찰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요즘 부동산 시장 소식 들으셨나요? 사는 사람도 없다,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 뉴스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아니, 부동산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경매 대란이라니.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오늘은 부동산 침체와 경매 시장 급증 현상,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섭고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충청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양 당시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경매로 나와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10채 중 7채가 유찰. 주민들 사이에선 이게 나라냐는 한숨만 터져나왔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무조건 오른다며 대출 한도까지 다 끌어모아 집을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겪고 있는 침체, 경매 폭증의 현장. 이 둘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충청권에서 살던 30대 부부, 2021년 말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라는 말에 이끌려 3억 대출을 받아 영끌 매수를 했죠. 그때 금리는 2%대. 부담이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나 금리는 4%에 육박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설상가상 아파트 가격은 5천만 원, 1억씩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 곳곳에서 수많은 가정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매가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5% 수준. 그야말로 공짜 돈 같았죠. 하지만 2024년, 2025년 들어 금리는 4%에 가까워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치솟으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끌 세대의 등장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집값이 하늘로 치솟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래서 20대, 30대, 심지어 부모까지 끌어들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집들이 지금은 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입니다. 627 대출 규제, 지방에 더 강하게 적용되면서 수요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경매 시장으로 매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요즘 법원 경매장에 가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경매 고수들이 모여 기회를 노리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입찰자가 부족합니다. 낙찰률이 30%도 안 된다는 건 경매에 나온 10채 중 7채가 그냥 남는다는 뜻입니다. 싼 값에 나와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죠. 마치 재고품이 가득 쌓인 창고 같은 모습입니다. 싸도 안 사는 시장. 이것이 지금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군, 일자리, 교통이 몰려있는 서울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방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새 아파트는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른바 빈집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 부동산은 이제 전국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집 사도 될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중심 투자가 먼저죠.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입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와 급매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다만 싸다가 아니라 미래 수요가 보장되는 입지를 골라야 합니다. 좋은 입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다면 그때에는 구매를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세대별 수요를 읽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소형, 역세권, 관리비 저렴한 집을 찾습니다. 고령층은 병원, 교통, 편의시설이 가까운 집을 선호합니다. 결국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금리도 주시해야겠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 시장 분위기는 단기간에 반전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투자자는 단순히 싼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동산 침체와 경매 급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이 집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게 나와도 아무도 손들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투자자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